비 오기 전 산 공기는 늘 묘한 냄새가 납니다. 축축한 흙 냄새와 오래 썩은 나무 냄새가 뒤섞여 숨끝에 달라붙죠. 하지만 그날 담양산 아래에서 맡았던 냄새는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된 제사상 위 향불이 비에 젖어 꺼진 뒤 남는 냄새 같았어요. 숨을 들이쉴수록 모간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사람 하나를 살리러 갔습니다. 누구였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라남도 담양에서 무당일을 시작한 지 15년쯤 되었을 때였고, 저는 그때까지 귀신보다 사람이 훨씬 무섭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망가진 집안 대부분은 사람 때문에 무너졌으니까요. 돈 때문에 등을 돌린 가족, 바람난 남편, 술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버려진 아이들. 구판을 벌여보면 이상한 일의 시작은 대개 사람 마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로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일을 겪기 전까지는요. 처음 연락이 온 건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막 잠들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원래 그 시간에 오는 전화는 잘 받지 않습니다. 취객 장난 전화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벨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며 유난히 길게 들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여자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와주세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는 건 아닌데 울음을 억지로 삼키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신데요? 담양이에요? 무슨 일인데 새벽에 그러세요?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자꾸 산에 간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무당일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누가 따라와요. 밤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헛것이 보여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경우엔 다들 비슷한 말을 합니다. 산이 불러요. 계속 물가로 가고 싶어요. 어딘가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 몇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자는 담양 외곽 산골 마을에 산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23. 원래 멀쩡했는데 보름 전부터 이상해졌다고 했어요. 밤마다 집을 나고 혼잣말을 하고 새벽이면 흑투성이 맨발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병원은 가봤어요? 갔어요. 근데 이상 없대요. 약은 먹였고요? 네, 그런데 어젯밤엔 여자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뭘 했는데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당에서 혼자 웃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정신이 무너진 사람들이 밤마다 이상행동을 하는 경우는 흔하니까요. 그런데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여자가 숨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애가 웃는데 목소리가 둘이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새까맣게 어두웠고 전깃줄 흔들리는 소리만 바람에 길게 울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가 제 바로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급히 뒤를 돌아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차를 몰고 담양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는 동안 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와이퍼가 움직일 때마다 젖은 유리가 검게 번들거렸습니다. 도로 위엔 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은 라디오조차 켜기 싫었습니다. 무당일을 오래 하면 설명 못할 감각이 생깁니다. 말로는 표현 못해도 이건 위험하다 싶은 느낌이요. 그날이 딱 그랬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 뜨기 전이었습니다. 산안개가 마을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고 집들은 빗물에 젖어 축축하게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 특유의 시간이 멈춘 듯한 정막이 깔려 있었어요. 여자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해숙했습니다. 며칠째 한숨도 못 잔 사람 얼굴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마당 한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젖은 흙바닥 위에 맨발 자국이 수십 개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발자국은 어디론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자국들은 마당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마치 누가 밤새 같은 자리만 맴돈 것처럼요. 저는 한동안 그 발자국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걸요. 그런 기분은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현관 앞에 선 순간부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공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오래 잠긴 지하실 문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더 심해졌습니다. 집안이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사람 사는 집에는 원래 생활 소리가 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발소리, 숨소리 같은 것들요. 그런데 그 집은 이상할 만큼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안 자요. 어디 있는데요? 여자가 천천히 안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캄캄했습니다. 저는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 구석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23이라고 했는데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요. 오랫동안 햇빛 못 본 사람처럼 피부가 허옇게 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세였습니다. 벽을 향해 앉아 있었는데 목이 비정상으로 꺾여 있었어요. 사람 목이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거의 어깨 뒤까지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학생.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뼈 긁히는 소리가 방 안에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눈 때문이었습니다. 눈동자가 너무 흐렸어요. 단순히 피곤한 사람 눈도 술 취한 사람 눈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다른 곳을 보고 돌아온 사람 눈 같았습니다. 남자가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입만 웃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디를? 남자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산 아래.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 어디선가 바람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자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기 아직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방 안 공기부터 들이마셨습니다. 사람이 깊게 무언가에 씌었을 때는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오래 젖어 곰팡내 뺀 첫 냄새 같기도 하고 제사 끝난 뒤 불 꺼진 사당 냄새 같기도 하죠. 향 냄새와 썩은 물 냄새가 한데 섞인 듯한 냄새입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는 유독 흙 냄새가 강했습니다. 막 비 맞은 산흙 냄새. 그것도 숨 막힐 정도로 짙게요. 저는 문턱을 넘지 않은 채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다시 천천히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움직임이 지나치게 느렸습니다. 마치 오래 굳은 관절을 억지로 움직이는 사람 같았어요. 뒤에 서 있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원래 저런 애 아니에요. 진짜 착한 애였어요. 저는 조용히 손짓하며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벽지 아래쪽 여기저기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가 젖은 손으로 문질러 놓은 것처럼 번져 있었고 바닥에도 검은 흙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어요. 맨발로 돌아다녔다고 했으니 이상할 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양이었습니다. 마치 누가 산에서 흙을 퍼와 방 안에 조금씩 뿌려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낮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랬습니까? 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보름쯤 됐어요. 친구들이랑 계곡 다녀온 뒤부터. 어느 계곡이요? 가마골 쪽이라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순간 남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웃음소리였습니다. 재미있어서 웃는 소리가 아니라 누가 숨을 참고 목 안으로 낄낄대는 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벽만 바라본 채 중얼거렸습니다. 거긴 물이 깊잖아. 저는 순간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말투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늙은 사람 같았어요. 23 청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당일을 오래 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눈이고 그 다음이 말투입니다. 사람은 표정은 숨겨도 말의 결은 숨기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 남자의 말끝에는 이상한 축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 물속에 잠겨 있었던 사람처럼.
저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푹 돌렸습니다. 순간적으로요. 아까까지 느릿하게 움직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왜 들어와?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굵고 낮았어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냐고 물었잖아. 남자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기억 안 나. 뒤에 있던 어머니가 결국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원래 안 저래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럽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방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눅눅하고 가라앉아 있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하게 조여들었어요. 꼭 누가 뒤에서 제 목을 움켜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툭, 툭. 천장 위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동시에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내려왔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실 저는 귀신을 많이 본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형체가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은 느낌입니다. 공간의 공기가 이상해지고 사람이 변하고 설명할 수 없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뒤틀리는 것.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경우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 구조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분명 같은 공간인데 방향 감각이 흐려져요. 방이 실제보다 좁게 느껴지거나 천장이 점점 내려오는 것 같고 숨쉬기가 불편해집니다. 그 집이 딱 그랬습니다. 저는 괜히 방문 손잡이를 한번 만졌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쇠라는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얼음덩이를 붙잡은 것처럼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그때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들리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 계속 부르잖아. 그 순간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듣자 바람이 아니었어요. 멀리서 누가 웅얼거리는 사람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현관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현관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들어올 때는 닫혀 있었는데 문틈 사이로 빗물이 가늘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왔네. 마당으로 나오자 비가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안개도 훨씬 짙어졌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소리였습니다. 분명 비는 쏟아지는데 마을이 너무 조용했어요. 시골 밤이면 원래 개 짖는 소리라도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죽은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들었습니다. 멀리 산 쪽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여자가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주 길고 낮게 끌리는 소리였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 사람 목소리였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선이 자꾸 한 방향으로 끌렸어요. 산 중턱, 유독 검게 보이는 나무들 사이. 그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담양 무당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산 아래 물가에서 사람을 부르는 게 있다는 이야기. 처음엔 다들 헛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모두 밤에 혼자 나갔다가 며칠 뒤 물가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문제는 얼굴이었습니다. 다들 웃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얼굴인데도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같은 곳인가 싶었어요. 그때 뒤에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 살릴 수 있죠?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사람 하나가 이상해진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저 집 안까지 따라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없던 게 보였습니다. 벽 위에 물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손바닥 자국 같았어요. 젖은 손으로 벽을 짚고 아래로 미끄러진 흔적. 문제는 위치였습니다. 천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아래로 이어져 있었어요. 사람 키로는 닿기 어려운 높이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목덜미가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남자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데려온 거 아니야. 저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벽을 향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계속 따라왔어.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저는 그날 바로 구판부터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무당이 오면 북치고 부적 붙이며 바로 귀신부터 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특히 어디서 따라붙은 건지도 모르는 것들은 괜히 자극했다가 사람 몸 깊숙이 더 파고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집부터 살폈습니다. 항상 사람보다 공간을 먼저 보는 편입니다. 부엌, 장독대 뒤, 화장실, 마당 끝, 담벼락까지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 전체가 축축했습니다. 단순히 비 때문이 아니었어요. 안쪽 벽까지 젖어 있었거든요. 특히 안방 뒤편 벽은 대들대자마 축축한 물기가 묻어났습니다. 마치 벽 안에서부터 습기가 배어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벽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톡, 톡 벽 안쪽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시골집이라 벽 뒤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물이 셀 구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분명 안쪽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톡, 톡.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시끄럽지?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나온 건지도 몰랐어요. 분명 방 안에 있었는데 어느새 맨발로 복도 끝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 때문에 복도가 어두워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발이 젖어 있었습니다. 마룻바닥 위로 물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척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남자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안 나갔는데. 그런데 발끝에선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거 아직 벽 안에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벽 안쪽에서 들리던 물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끊겨서 오히려 더 소름 끼쳤어요. 집안 공기가 순식간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아주 천천히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 벽 안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 저는 그대로 몸이 굳었습니다. 쥐 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훨씬 무거웠습니다. 마치 젖은 손바닥으로 벽 안쪽을 천천히 문지르는 느낌의 소리였어요. 스, 스. 어머니는 제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있었고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꼭 물을 머금은 채 웃는 사람 같았거든요. 저는 급히 주머니에서 부적을 꺼내 벽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안쪽 소리가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쿵, 벽 안에서 무언가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충격에 벽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걸 보는 순간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헛것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하나에 붙은 정도가 아니라 공간 자체가 이미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로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최근에 집안에서 돌아가신 분 있었습니까? 아니요. 물 때문에 사고 난 적은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근데요. 뭡니까? 이 집 뒤 계곡에서 예전에 사람 죽은 적은 있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언제요? 오래됐어요. 제가 시집 오기 전이라. 어떻게 죽었는데요? 어머니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자 하나가 물에 빠졌대요. 순간 모간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실족사였어요? 아니요. 어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았을 때 이상했대요. 뭐가? 몸이 돌에 묶여 있었대요. 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골에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과장되거나 변형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는 디테일이 단순합니다. 물에 빠져 죽었다, 산에서 사라졌다, 밤마다 누가 불렀다, 그 정도예요. 오히려 담백할수록 더 오래 찝찝하게 남습니다. 그때 갑자기 안방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저와 어머니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쿵! 쿵! 무거운 걸 벽에 찍어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삼키며 달려갔고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남자가 벽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천천히 들이받고 있었어요. 쿵! 이마가 벽에 닿을 때마다 젖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입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만해! 순간 남자가 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힘이 말도 안 되게 셌습니다. 손가락이 뼈안까지 파고드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 얼굴 바로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열어달래. 숨에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진흙 냄새, 썩은 물 냄새, 오래 봉인된 우물 바닥 같은 냄새. 저는 이를 악물고 남자를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정말 누가 전원을 끈 것처럼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무의식적으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천장 구석이 젖어 있었습니다. 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물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툭. 그런데 색이 이상했습니다. 검붉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남자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려온다. 그 말과 동시에 천장 안쪽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아주 무거운 걸 질질 끄는 소리. 방 안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소리는 천장 위를 아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람 발소리 같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느렸거든요. 그리고 무게감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물에 흠뻑 젖은 무언가가 기어가는 느낌. 드르륵, 드르륵. 그러다 소리가 정확히 우리 머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선명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위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 그 감각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킥킥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울고 있었어요. 저는 손에 쥔 부적이 땀에 젖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천장에서 물 한 방울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차갑고 끈적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검붉은 물, 피처럼 보였습니다. 동시에 위에서 쿵! 무언가가 천장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방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어요.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고 남자는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미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웃음 사이에서 아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건 남자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쉰 여자 목소리. 찾았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남자의 입부터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기도 전에 남자의 몸이 뒤로 확 꺾였습니다. 허리가 비정상적으로 젖혀졌어요. 사람은 고통스러우면 몸을 웅크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뒤에 있는 누군가에게 몸을 내맡기듯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입안이 새까맣게 보일 정도로 크게.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방문 밖으로 물러났고 저는 이를 악물고 남자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그 순간 남자의 웃음이 뚝 끊겼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갑자기 조용해져서 귀안이 멍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남자가 아주 천천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잠깐, 정말 잠깐 원래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입술이 떨리더니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 죽기 싫어요. 그 말이 너무 사람답게 들려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정신 놓지 마. 남자는 울 것 같은 얼굴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표정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눈빛이 툭 꺼졌어요. 마치 방금까지 안에 있던 사람이 깊은 곳으로 끌려 내려간 것처럼.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늦었어. 순간 등 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툭. 저와 어머니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천장 한가운데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검붉은 물이 바닥 위로 천천히 고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피 냄새가 아니었어요. 오래 썩은 연못 냄새. 바닥 진흙을 퍼올렸을 때 올라오는 축축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어요. 그때 천장 위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드르륵.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정확히 방 한가운데. 저는 본능적으로 남자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쿵! 천장 일부가 무너지며 내려앉았습니다. 낡은 판자 하나가 부서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고 먼지가 확 터져 나왔습니다. 썩은 나무 냄새와 축축한 습기가 동시에 쏟아졌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천장 틈 사이로 검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정말 찰나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같은 게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싫어! 싫어! 내려오지 마! 이번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공포에 질린 사람 목소리였어요. 저는 급히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제 팔을 붙든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물속에 있었어요. 숨이 끊어질 듯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남자의 시선이 천장을 향했습니다. 그 여자. 순간 방 안 공기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까지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미친 듯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어머니를 향해 외쳤습니다. 소금 좀 가져오세요. 빨리. 어머니가 정신없이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 남자를 방 가운데서 끌어내려 했어요. 그런데 남자는 계속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아니야. 내가 밀지 않았어. 저는 순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남자는 울먹이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진짜 아니야.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장난친 거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계곡에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 마시고 겁주려고 말을 이어갈수록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거기 물가에 돌무덤 같은 게 있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산속 계곡에는 가끔 이상한 돌무더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제사터거나 이름 없이 묻힌 무덤입니다. 그런 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특히 물가 근처 것은 더요.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거기 위에 술병 올리고 돌 던지고. 갑자기 남자의 숨이 턱 막힌 듯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근데 물속에서 방 안이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남자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람 머리가 올라왔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거짓말하는 사람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본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은 진짜 무서운 걸 보면 표정이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감정도 과장도 사라지고 그냥 얼어붙어요. 지금 남자가 딱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엔 나무인 줄 알았는데 남자가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머리카락이 움직였어. 그 순간 천장 위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아주 천천히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소리. 모두가 동시에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장 틈 사이로 무언가 툭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검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한 뭉치가 천장 틈 사이로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순간 숨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무언가가 틈 사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부적을 움켜쥐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모간이 바짝 말랐어요. 그 순간 남자가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지 마! 눈 마주치면 안 돼! 동시에! 쿵! 천장 위에서 무언가 몸을 던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탁! 방 안 불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흐느끼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축축한 숨소리,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안 라이터를 더듬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딸칵.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어둠 속 방 안을 비췄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바로 앞에 얼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창백한 피부가 보였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축축한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입은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진짜 공포를 느끼면 오히려 소리가 안 나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몸이 굳어버리거든요. 제 손 안에 라이터 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숨결이 닿을 정도로 축축한 냄새가 바로 코앞에서 올라왔습니다.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옷에서 날 법한 냄새. 저는 어떻게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까 남자가 분명 말했거든요. 눈 마주치면 안 돼. 그런데 사람 마음이 이상합니다.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게 되잖아요. 결국 저는 천천히 시선을 올렸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 검게 갈라져진 틈 사이로 눈이 보였습니다. 새하겠습니다. 눈동자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릿했어요. 그리고 그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입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눈만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손 안 라이터 불이 꺼졌습니다. 탁!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제 귀 바로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숨결이 귓바퀴에 닿을 만큼 가까웠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몸을 던졌습니다. 무언가에 걸려 그대로 넘어졌고 등으로 바닥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계속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요. 방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라이터를 켰습니다. 딸칵!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방 안을 비춘 순간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장 틈 아래로 젖은 물만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냄새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 제 바로 앞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맨발 자국, 물에 흠뻑 젖은 발자국이 방 안에서 문밖 복도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발자국은 천천히 복도를 따라 이어지다가 마루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걸어나간 것처럼. 그때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온 거야. 저는 급히 남자 쪽을 돌아봤습니다. 남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웃고 있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누구? 남자가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계곡에서 본 여자. 밖에서는 비가 미친 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를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어요. 그런데 그 빗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철퍽, 철퍽. 마당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 젖은 맨발이 흙바닥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마당이 조금 보였습니다. 비 때문에 흐릿했지만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흰 옷, 젖은 긴 머리카락,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당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여자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쪽으로, 정확히 우리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저는 반사적으로 창문 커튼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머니는 거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저는 이를 악물고 정신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무당일을 오래 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은 사람 하나에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저건 이미 집 안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선명한 형태로. 저는 급히 부적 몇 장을 더 꺼내 문과 창문에 붙였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붙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네. 무슨 소리 들려도 밖으로 나가지 말고. 어머니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가 갑자기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가운 손이었어요. 남자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 여자가요. 남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물속에 아직 있어요. 순간 방 안 공기가 다시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남자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계곡에서 봤을 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목이 돌에 묶여 있었어요.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근데 움직였어. 남자는 결국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그날 밤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넷이 술을 마시고 계곡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담력 시험 비슷한 거였대요. 동네 형들이 예전부터 그쪽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장난삼아 간 거죠. 밤이었고 비도 조금 내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계곡물은 생각보다 깊었고 물가 근처엔 돌무더기 같은 게 있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술병 던지고 욕하고 웃고 떠들고. 그런데 갑자기 친구 한 명이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저거 사람 아니냐? 다 같이 물가를 봤고 거기 뭔가 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머리카락이었고 그 아래로 얼굴이 보였답니다. 물속에서. 남자는 말을 하다 갑자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구역질을 참는 사람처럼 몸을 떨었어요. 눈이 떠져 있었어. 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도망가자고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계속 그 여자를 보고 있었다고. 물은 흐르는데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고 눈만 자기 쪽을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 순간 창문 밖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모두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소리는 창문 바로 바깥에서 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소리. 끼익. 천천히 아주 느리게. 어머니가 울음을 삼켰습니다. 저는 손 안의 방울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창문 너머에서 툭! 무언가 유리에 달라붙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숨이 멎었습니다. 젖은 손바닥 하나가 창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바닥이 천천히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마치 안을 들여다보려는 사람처럼. 창문에 붙어있던 손바닥은 사람 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창백했어요.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었던 피부처럼 퉁퉁 불어 있었고 손가락은 비정상적으로 길어 보였습니다. 손톱 사이에는 검은 흙 같은 게 잔뜩 끼어 있었고요. 그 손이 유리창을 천천히 쓸어내릴 때마다 물줄기가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끼익! 손톱이 유리를 긁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솔직히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엔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정말 사람이면 살려야 했고 사람이 아니라면 대체 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튼 끝을 아주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밖을 본 순간 심장이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비만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바깥쪽에 선명하게. 저는 그걸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손자국 위치가 너무 높았어요. 사람 키로는 닿을 수 없는 높이였습니다.
거의 창문 맨 위쪽 가까이. 마치 누군가 높은 곳에 매달린 채 손을 짚고 내려온 것처럼 찍혀 있었어요. 그 순간 쿵! 집 뒤편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쿵! 무거운 걸 질질 끌어당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뒤뜰 쪽이었어요.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장독대 있는 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절대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두면 더 위험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울과 부적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문 잠그고 절대 열지 마세요. 선생님 혼자 가시게요. 누가 불러도 나오면 안 됩니다.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아까와 달리 지금은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바람이 얼굴로 거칠게 들이쳤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마치 얼음물 속에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마당은 이미 진흙탕이 되어 있었고 빗물 때문에 앞도 흐릿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뒤뜰 쪽만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철퍽, 철퍽, 발이 진흙에 빠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장독대 근처에 도착한 순간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장독대 뒤편 흙바닥이 완전히 파헤쳐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손으로 미친 듯 흙을 파낸 것처럼.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흙무더기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구덩이 안쪽에서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검고 긴 머리카락. 젖은 흙 사이로 조금 튀어나와 있었어요. 온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비가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바로 뒤에서 누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킥! 정말 바로 등 뒤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들렸어요. 숨소리까지. 후! 바로 귀 뒤에서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철퍽! 제 앞 구덩이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머리카락이 천천히 흔들렸어요. 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진흙에 미끄러졌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흙탕물 속에 깊게 박혔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촉감 사이로 느껴졌습니다. 사람 손, 흙 아래에 묻혀있던 손가락 같은 게 제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밀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구덩이 안에서 아주 천천히 무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창백한 이마, 그리고 물에 퉁퉁 부른 얼굴.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가 흙 속에서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떠져 있었고 입은 벌어져 있었어요. 입 안에서는 검은 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건 목이었습니다. 돌덩이가 줄에 묶인 채 목 아래로 매달려 있었어요. 돌이 질질 끌리며 흙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자는 저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입과 피부가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왔어?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급히 집 쪽을 돌아봤습니다. 안방 창문 안으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몸을 돌려 뛰었습니다. 뒤에서는 철퍽철퍽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정말 누가 네 발로 기어오듯 뒤쫓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죽을 힘을 다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쾅! 바깥에서 무언가 문에 몸을 들이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남자는 창문 쪽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가 이상했습니다.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꼿꼿이 서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저는 급히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그런데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 그 남자의 눈이 아니었어요. 남자가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여자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들어왔네. 그 말을 들은 순간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눅눅해졌어요. 비 냄새도 아니고 흙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잠겨있던 물 밑바닥을 뒤집었을 때 올라오는 냄새. 썩은 수초와 진흙이 섞인 냄새가 집안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는 건 이뿐이었어요. 눈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얼굴인데 사람 같지 않은 표정. 저는 본능적으로 부적을 남자 가슴팍에 밀어붙였습니다. 순간 남자가 몸을 뒤로 꺾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동시에 섞여 나왔거든요. 아! 어머니는 귀를 막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동시에 집안 전등이 미친 듯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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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이 켜졌다 꺼질 때마다 남자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어요. 어떤 순간에는 정말 겁에 질린 23 청년 얼굴이었는데 어떤 순간에는 물에 퉁퉁 부른 여자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모가는 바짝 말랐고 혀는 꼬여갔지만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웃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봤지? 쉰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철퍽! 발밑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분명 마룻바닥인데도 제가 아래를 내려다보자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언제 생긴 건지도 모를 물이 방 안 가득 번져 있었어요. 발목까지 찬 건 아니었지만 얕은 물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 머리카락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검고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그대로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입을 벌렸습니다. 춥다. 순간 방 안 온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입김이 보일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덜덜 떨기 시작했고 저 역시 손끝 감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오래 있었어.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무섭다는 느낌과 동시에 묘하게 슬펐어요. 그 여자, 계곡에서 죽은 여자, 정말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 기어주는 사람 없이 돌에 묶인 채 깊은 물 밑에서 저는 순간 정신이 흐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제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순식간에 벽으로 밀려났습니다. 등이 벽에 세게 부딪히며 숨이 턱 막혔어요. 남자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힘이 말도 안 되게 샜어요. 숨이 점점 막혀왔습니다. 남자가 제 얼굴 바로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같이 있을래? 숨결에서 썩은 물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뒤에서 방울을 집어던졌습니다. 쨍그랑 방울이 남자 머리에 부딪혀 깨졌고 남자가 끔찍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틈에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숨을 몰아쉬는데 폐 안까지 차가운 물이 들어찬 느낌이었어요. 남자는 머리를 감싸진 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린애처럼. 싫어. 이번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자기 머리를 붙잡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나가! 나가! 마치 몸 안에서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집 뒤편에서 엄청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착! 마치 거대한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리로 동시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렸습니다. 철퍽! 철퍽! 누군가 집 안으로 걸어오는 소리. 분명 현관문은 닫혀 있었는데 소리는 복도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물을 질질 끌면서 철퍽! 철퍽! 어머니가 흐느끼며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복도는 새까맣게 어두웠고 소리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철퍽, 철퍽, 철퍽. 그리고 마침내 방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적.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새하얗게 뒤집혀 있었어요. 그리고 입을 벌렸습니다. 들어와.
동시에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엔 물이 흥건했어요. 복도 끝에서부터 방 안까지 젖은 발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맨발 자국. 그리고 그 발자국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개, 3개, 4개. 물에 젖은 발자국들이 방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걸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방향이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안방 벽 쪽에서 시작돼 복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미 안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착!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고 전등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완전한 암흑,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늙은 사람 목소리, 어린애 웃음소리. 전부 물 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웅웅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공포 때문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에서 가장 또렷하게 들린 목소리 하나. 같이 가자. 바로 제 귀 옆이었습니다.